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큰 명제가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제 치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육 상태를 좋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 근육 상태가 좋다는 그 초점을 근육이 힘이 세냐 안 세냐 그러니까 근력 강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근력 강화 요거는 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육이 힘이 좋은 사람이 당연히 힘이 약한 사람보다 좋죠. 그렇지만 근육의 힘 문제는 2순위예요. 근육의 상태에서 볼 때. 뭐가 1순위인 거 아니? 근육이 뭉쳐 있느냐, 뭉쳐 있지 않느냐. 그걸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육 상태가 좋고 나쁜 초점을 근육이 뭉쳐 있느냐, 뭉쳐 있지 않느냐. 그걸로 좀 자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근육의 힘, 근력 강화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따 강의 이제 중간쯤에서. 자, 그러면 근육의 상태가 좋고 나쁜 거는 근육의 뭉침인데, 근육이 왜 뭉치느냐? 그거는 근육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로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나온 피로물질을 우리 면역이 다 씻어내지 못하고 근육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뭉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근육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해줄 때, 그게 적을 때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근육을 피곤하게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운동을 안 했다고 특히 선생님들 막 그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셔 놓고 집에 와서 또 만보 걸어야 된다고 걸으시거든요. 그거는 근육을 극도로 피곤하게 하는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계속 아프시지. 더 악화되고. 그렇게 오히려 내가 오늘 많이 근육을 피곤하게 했으면 집에 와서는 편히 쉬어주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반신욕을 하든 전신욕을 하든 아니면 안마기에 뭐 몸을 풀어주든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몸을 충분히 근육을 풀어줘야 그래야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보면 무릎과 발, 뭐 족저근막염도 그렇고 무릎과 발 쪽에서 그리고 손과 손가락, 손목 요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근육이 우리 손가락이나 무릎, 발, 손목 요런 움직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육에서 치료 해법을 찾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는 근육이 무릎에 같은 경우는 보호장추로서 허벅지에 있었고 발은 발가락이나 발은 발목 얘네들은 종아리에 있었잖아요. 정강이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목 관련한 직접 움직임의 근육이 아래 팔뚝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접 관련이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것으로 해서 치료 해법을 찾았잖아요. 근데 요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통은 직접 관련이 있는 근육이 아니고요. 한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있는 근육이라기보다는 협조하는 보험장치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통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요통의 치료법은 해결점은 한 다리를 건넌 근육을 찾아야 돼요. 협조하는 근육들을. 걔네들의 뭉침을 해결해 주면
그러면 요통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현재 병원에서는 요통이 허리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프고 허리 쪽에서 이 반응이 오니까 허리에 한정해서 치료의 범위를 허리에 한정해서 치료법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요통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재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만성 요통으로 진행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통의 치료 범위가 허리에 한정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서 허벅지에서 아니면 엉덩이에서 심지어는 종아리에서까지 그리고 허리가 아니고 배 쪽에서 요통의 치료점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들을. 왜 그런 거 아니? 협조 체계가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은 배 쪽에서, 어떤 녀석은 엉덩이에서, 어떤 녀석은 허벅지에서, 어떤 녀석은 종아리에서 이 허리를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통 치료는 한 다리를 건넌 녀석들을 찾아가지고 치료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요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제가 치료하는 요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요통의 원인을 요건 이제 광범위한 요통, 단순 요통만이 아니고 왜 허리가 아픈가 요거를 이제 나눠 5가지 정도로 나눠놨는데요. 이제 요추염자로 인해서 요통이 있다. 이게 이제 저는 단순 요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추염자. 요추가 그러니까 요추 허리 쪽에서 삐어 있는 거죠. 삐어 있는 접질림 이게 염좌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염좌라는 표현을 근긴장, 경직 상태 이런 표현도 염좌라고 그래요.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질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이 꽉 긴장하고 있다. 경직돼 있다. 이것도 염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통, 우리가 말하는 단순 요통은 요추 염좌의 범위입니다. 다 병명이, 질환명이 요추 염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병원에서 진단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군 요런 게 다 요통, 허리를 아프게 해요. 또 하나 요통이 있는 거는 이제 척추에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도 요통이 있을 거고요. 척추관 협착증도 당연히 요통이 있겠죠. 골다공증이나 골절, 뼈가 부러져도 당연히 요통이 있겠죠. 얘네들은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해야 됩니다. 관절염도 척추관 협착증 경우에는 거의 수술로 치료가 되지 뭐 수술 아닌 경우에는 얘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수술을 권하는 이게 증상입니다. 요통이. 제가 수술을 권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잘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아산병원의 이춘성 교수가 다른 디스크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이 허리 수술을 하지 마라. 근데 꼭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 그거는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이춘성 교수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로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다. 그 요통의 원인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요통을 오늘 크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요추염좌, 단순 요통하고 디스크 그리고 좌골신경통이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단순 요통,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좌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단순 요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제 우선 허리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요추 뼈가 5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요추입니다. 이 위에는 이제 흉추라고 볼 수 있어요. 가슴. 음. 그리고 요추뼈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신경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지금 근육을 다 지금 제거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육이 붙어 있고 인대가 붙어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추가 아,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단순 요통은 이제 아산병원의 자료를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겠는데 정의를 허리가 아픈 게 단순 요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나 이렇게 뭐 허벅지까지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단순 요통의 경우 말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허벅지, 다리까지도 이제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 요통의 경우에는 주로 허리와 우리 엉치, 골반 이쪽에서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거를 단순 요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 생활하는 남성의 4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그중에서 약 12분의 1 정도는 근무를 못하고 휴식을 취해야 될 정도로 그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 요통이 45세 이상 연령층에서 심장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다음으로 환자가 많다. 이렇게 누구나 많이 겪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아마 한 번쯤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급성으로 왔을 때 막 움직이질 못해요. 거의. 그죠? 그래 깜짝 놀라서 꼼짝달싹 못하고 막 이 실려서 오는 경우나 아니면 겨우겨우 걸어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서 그렇게 병원에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 가만히 있으면 또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단순 요통은.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죠? 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요통 증상이 허리가 아닌 다리 저림이나 그죠? 아니면 이제 요통으로 인해서 뭐 체중 감소도 발열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단순 요통의 경우에는 긴장된 자세나 근력의 불균형, 근육 경련 이렇게 원인을 찾고 있어요. 단순 요통은 척수 손상이나 뭐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질환에 의해서 요통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질환을 해결하면 되겠고 우리가 말하는 단순 요통은 자세 문제, 그죠? 근력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근육의 경련이 나가지고 아니면 상처가 나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원인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근육의 뭉침이라는 거는 원인으로 찾고 있지 않죠. 뭔가 협조체계 도움 장치가 고장났다. 이런 건 원인으로 안 찾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하는 거하고 지금 병원 현대의학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지금 병원에서는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재발되거나 만성요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거를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진단은 환자가 바로 아파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아니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주로 환자가 뭐 아파가지고 오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직이 되니까 뼈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커브가 이 그냥 평평하게 탁 일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 평평등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이 긴장해서 딱 쥐가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뼈들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근육들이 경직되고 쥐가 나가지고 지금 뼈들도 제 위치를 못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단순 요통의 경우에는. 음. 그리고 이제 단순 요통이 아닌 디스크나 뭐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실제로 튀어나와 있고 아니면 디스크 수액이 터져가지고 감염이 돼 있는 상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순 요통은 아니고 대부분의 단순 요통은 그냥 쥐가 나 있는 거예요. 쥐가 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 요통은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요. 아픔을 견디고 한 2, 3주 계시면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쥐가 난 게 치료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치료가 됐다고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다시 또 쥐가 나고 경직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 하는데 실은 치료는 조금 돼 있고 이제 치료가 안 된 부분이 거의 7, 80%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더 쌓이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이쪽에서는 실은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이걸 껐는데 미안합니다. 이 저기를 껐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그거는 어 그렇죠. 물리치료를 하고 뭐 약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만 해도 단순 요통이 많이 해결이 되는데 주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급성 요통을 위해서 꼼짝달싹을 못할 때는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난 병원, 조그만 의원인데 치료를 한 방에 잘 낫겠다고 낮춰준다고 소문난 그런 의원들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나 3주 정도 아픔을 못 느끼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 그거를 꾀하거든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2, 3주 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데 아픔을 못 느끼고 2, 3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픔을 못 느끼고 그 상태에서 안 아프다고 과하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약효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지.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잘 이게 쉬어줘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또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악화가 되고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 한 방에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의원은 가급적 저는 찾아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더라도 아주 약하게 써야 돼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세가 제일 큰 핵심이거든요. 자세를 잘 가져주는 건 너무 좋고요. 허리 강화 운동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치료에서 자세하고 허리 강화, 근력 강화 운동이 나와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지만 허리 아픈 사람이 요통 있는 사람이 근력 강화 운동하다가 더 많이 접지 뛰어요. 염좌가 더 커져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허리 강화 운동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선이에요. 이순이에요. 이순이. 허리가 안 아프고 난 다음에 요통이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해줘도 충분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뭉침을 먼저 풀어주고 아프지 않으면
그때 근력 강화 운동도 하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치료법에 보면 근육의 뭉침을 풀어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낫지를 않는다니까요. 재발이 자꾸 되고 저는 이제 그래서 근육의 뭉침을 풀어라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요통 그 원인과 치료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통이 왜 오는 거니? 그러니까 협조장치, 협조체계가 무너져서 온다고 보거든요. 어, 그 협조체계가 어떤 협조체계인가니? 이제 허리의 움직임을 돕는 그 근육들이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도움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요통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도움장치를 회복시켜주면 돼요. 그거는 근육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6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6가지 허리 움직임에 관여하는 각각의 근육 뭉침을 혹은 이제 근육뿐만이 아니고 인대도 경직이 돼가지고 인대가 염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 해서 풀어주시면 요통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요통이 그냥 편히 쉬면 낫기 때문에 안정, 그 보존적인 치료, 안정을 취하고 집에서 쉬세요. 요게 이제 제일 좋은 치료법이고 권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순 요통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을 하면 또다시 요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성 요통으로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요통을 그냥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이제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상생활에서 또 무리를 하다 보면 그게 더 악화되고 이제 만성 요통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때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근육의 뭉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육 뭉침을 풀어주면 단순 요통으로 요통이 재발하는 것도 훨씬 줄고 그리고 만성 요통으로 진행하는 것도 훨씬 음, 방지할 수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아까 근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누가 실제 힘을 더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근력 강화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한번 선생님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력이 이순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력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지만 근육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근육의 상태, 근육이 뭉쳐 있느냐, 뭉쳐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근력이 100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의 힘이. 여기 B는 근육의 힘이 150이에요. 지금 현재 150. 음. 근데 근력이 100인 사람이 근육 상태가 좋아요. 별로 안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근육을 쓸 수 있는 가용한 상태가 90%예요, 90%. 근데 근력은 엄청 좋은데 B라는 사람은 근육을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힘을 잘 못 써. 그래가지고 50% 정도의 상태만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힘이 좋으냐? 근력은 100인데 이 사람은 가용력이 90%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근력 힘은 90이에요, 90.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은 근육의 힘은 150이야. 150인데요. 이 사람은 너무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가용한 힘을 쓸 수 있는 근력은 75란 말이죠. 누가 힘이 더 세요? 100인 사람이 힘이 더 셉니까? 150인 사람이 힘이 더 셉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힘이 쓸, 만약에 근력이 150인 사람이 근육 상태가 좋아서 90%를 쓴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근력이 좋은 사람이 좋은 거죠. 그죠? 그지만 힘이 없더라도, 다소 힘이 뒤처지더라도 근육 상태가 좋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쌀 한 가마니 들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을 그냥 움직이고 걷고, 그죠? 약간 뛰고, 그리고 뭐 설거지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 청소하고, 그죠? 뭐 아니면 컴퓨터 작업하고, 이런 힘만 필요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쌀 한 가마니를 들어야 될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근력의 90 내지 100%를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거지. 지금 100에서 150으로 근력을 키우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근력 운동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또 엄청난 피로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힘들게 운동하고 힘들게 피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근육 상태가 좋고 힘도 커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피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도 나는 근력을 키울 거야 하면 너무 좋죠. 어, 꼭 근력도 키우면서 근육도 잘 풀어주면서 키우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힘만 키우고 근육을 안 풀어주면 가용률이 떨어져요. 뭉쳐가지고. 그러면 힘이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근력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리에 아까 이제 6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6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제 다른 근육들이 도와줘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 협조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요통으로 고생을 한다. 그래서 우선 이제 6가지 방향성을 먼저 알아보면, 뭐,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게 굴곡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몸을 뒤로 제끼는 게 몸통을 신전이고요. 몸을 옆으로 이렇게 구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좌측으로. 우측으로도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4가지 방향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몸을 비틀어주면 회전이 되죠. 그죠? 몸통을 비틀어주면. 그죠? 음, 이렇게 6가지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6가지 방향성이 허리에서 몸통을 움직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몸통을 고정시키고 누워서, 그죠?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몸통을 고정시킨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려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펴지고 그렇게 되죠. 그죠? 누워서 몸통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좌측으로 했을 때 좌측으로 굴곡이 되고 허리가, 그죠? 다리를 우측으로 했을 때 굴곡이 돼요. 그 다리를 비틀어서 꼬으면 골반이 꼬아지면서 그리고 허리도 꼬아지는 그런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 허리의 6가지 방향성은 이 골반 위에 몸통에서도 나오고 몸통의 움직임에서 골반 아래 다리의 움직임에서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 아픔은 요 골반 위쪽에서도 찾아야 되고 골반 아래 허벅지와 다리에서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허리 아픔은. 이런 거 얘네들이 돕고 있잖아요. 허리의 움직임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 허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도와주는 근육들이 뭉쳐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요통이 생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 요통의 저 나름대로 진단법과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생님들 저하고 강의 들으실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허리 아프실 때 누우세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그 다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제가 다리를 뻗었다 오므렸다 하게 했던 그런 거 떠올려지시나요? 음, 요통 대둔근에서 문제가 이제 허리를 도와주는 대둔근, 허리 움직임을 도와주는 대둔근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진단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 바로 누워서 엉덩이 바닥에 붙이고, 그죠? 무릎을 구부린 채로 발을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발을 밑으로 뻗었다, 오므렸다, 발바닥을 땅에 붙이지 않고요. 뻗었다, 오므렸다, 이제 해보면, 발을 오므릴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뻗어가지고 구부릴 때 허리나 골반이 불편하다, 왼쪽이 불편하다, 오른쪽이 불편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허리 중간쯤에서 불편하다. 이럴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대둔근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대둔근을 풀어주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대둔근, 요게 대둔근이에요. 요게 왼쪽 대둔근, 여기는 중둔근이고요. 이따가 이제 중둔근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대둔근 먼저 이렇게 보시고 중둔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중둔근과 대둔근을 잘라가지고 그 더 밑에 있는 녀석들을 보자면 요렇게 소둔근도 있고요. 자골신경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골반의 요 폐쇄공이라고 해서 이 좌골, 이게 좌골입니다. 좌골의 끝이에요. 음, 좌골의 끝, 이 좌골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많은 근육들, 요런 얘네들이 중둔근과 대둔근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대둔근, 요 대둔근에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요통 1번 사인이 오는 거죠. 음, 다리를 폈다가 누워서 다리를 폈다가 구부릴 때, 오므릴 때 허리가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어디를 주로 푸셔야 되는 거 아니? 요 지금 이 뼈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 뼈에서 약 1 내지 2cm 떨어진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요 부위. 그 요통이 심하신 분들은 얘만이 아니고요. 요 아래까지 다 경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풀어주는 부위는 요 약 2, 3cm 떨어진 요 부위인데, 어, 이 아래까지도 자극을 해봐가지고 아프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풀어주시면 그러면 요통이 해결이 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음. 자, 요 푸는 방법을 공을 아래다 놓고, 그죠? 누워서 요렇게 풀고 있어요. 연상이 되시죠? 이 발을 들어 올렸는데 실은 발을 밑으로 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제 경우에 보면. 그래서 요렇게 푸는 방법까지 푸는 방법이 꼭 얘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둔근을 풀어주시면 된다. 어떠한 걸 활용하셔도 좋다. 뭐 마사지기를 가지고 해도 좋고요. 아니 폼롤러를 가지고 해도 좋고요. 근데 제 경우에서 보니까 딱딱한 야구공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더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둔근이 문제가 있을 때 요통,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통의 진단과 치료는 이제 중둔근과 요방형근에 문제가 있을 때 요통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바로 누워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방법은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니? 바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들어 올려서 아까 이제 뻗었다 오므렸다 하잖아요. 아까는 구부릴 때, 오므릴 때 불편과 통증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뻗을 때, 다리를 쭉 뻗을 때 불편과 통증이 있어요. 그때는 중둔근이나 요방형근에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이 돕지를 못해서 그런 요통 증상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둔근과 요방형근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죠? 음. 자, 아까 그림 또 똑같네요. 이제는 대둔근이 아니고 중둔근이에요. 중둔근. 중둔근도 마찬가지예요. 이 뼈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뼈에서 2, 3cm 정도. 그 아래가 뭉침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옆으로까지도 해보셔가지고, 이 뭉침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중둔근은 옆으로 보실 때, 요렇게 대둔근, 그다음에 여기 대퇴근 막장근이라는 근육 아주 옆에 이렇게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실은 대둔근하고 이만큼 겹쳐 있어요. 이만큼은 대둔근에 겹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둔근을 풀 때는 대둔근도 같이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렇게. 자, 옆에서 보면 이런 식. 그죠? 색깔로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렇게 중둔근이 이렇게 돼 있다. 중간 볼기근이 중둔근입니다. 음. 자, 중둔근 풀 때 똑같죠? 그죠? 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둔근은. 자, 요 방향근은 우리 골반, 이게 골반뼈입니다. 골반뼈. 골반뼈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골반뼈 위에. 근데 얘네들이 요추, 허리뼈에 붙어 있죠? 그리고 갈비뼈에도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방형근이거든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음. 요 방형근이 문제가 있으면 아까 다리를 쭉 뻗을 때 누워서 다리를 뻗을 때 아프다고 하고 불편을 느껴요. 허리가. 그래서 요 방형근을 풀어주시면 그런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넣어서 풀고 아니면 뭐 폼롤러 작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풀기도 하고 합니다. 이 방법.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방법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요통 세 번째 진단 해서 이제 뭐가 문제일 때 세 번째 진단법이 나오는 거 아니? 장요근이 문제일 때. 장요근은 우리가 앞면에 있어요, 앞면. 우리가 저 접근을 얘를 터치하는 접근은 앞면에 있어 배 쪽에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누워서 엉덩이를 붙이고 무릎을 드는 건 똑같습니다. 구부려 가지고 발을 드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무릎을 잡고 이 무릎을 구부린 채로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90도에서 135도 정도까지 이렇게 살살 밀어보는 거예요. 무릎 두 개를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90도에서 135도 정도. 그럴 때 요 허리나 골반이 불편하다고 통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요근이 원인인 거예요. 1번은 무릎을 구부려서 폈다 오므렸다 하는데 무릎을 구부릴 때 90도 정도까지 해서 왔다 폈다 오므렸다 할 때 그 다음에 2번 사인은 이제 다리를 쭉 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를 뻗을 때, 그때 허리에 사인이 오면 2번이잖아요. 3번은 이제 90도 상태에서 들어올린 무릎 90도 상태, 수직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가슴 쪽으로 밀어보는 거예요. 90도에서 135도. 그죠? 어, 지금
그 제 장면이 제가 설명해 준 장면이 좀 이렇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이따가 질문을 해주세요. 요 90에서 135도 정도를 가슴 쪽으로 밀어봤을 때 증상이 나오면 그때는 장요근 문제여서 장요근을 풀어주시면 되겠다. 음. 장요근이 요렇게 이건 앞면입니다. 앞면. 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가 요근이고요. 이 장골 골반 장골에 붙어 있다 해서 장자를 따서 장골과 요 허리에 붙어 있다 해서 장요근을 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얘네는 지금 앞쪽에서 본 근육이에요. 근데 보면 요추뼈에 붙어 있죠. 그죠? 요추뼈에서 요 우리가 소전자라고 하는데 대퇴뼈 안쪽, 대퇴뼈 안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리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장골에 붙어 있지만 요 붙어 있는 게 같잖아요. 끝나는 정지점이.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쳐서 허리에도 관여를 하는 거죠.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제가 이제 치료할 때 저하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배꼽하고 요 장골 사이를 배꼽 이 정도 있는데 지금 배꼽하고 장골 사이를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데 한번 요렇게 이제 혼자서 하겠다 하면 폼롤러 있죠. 폼롤러를 배꼽하고 내 배꼽하고 요 골반 앞쪽 있죠. 우리 골반 앞에 폭 튀어나온 그 사이에다가 폼롤러 끝이 닿게 해서 이렇게 엎드리고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게 제가 요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장요근 풀기 이런 식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별별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요 방법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공 같은 걸 여기다 놓고 그냥 엎드리셔도 돼요. 그럼 꾹 공이 눌러주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장요근을 풀어주는 이런 도구들도 요즘은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 배꼽하고 골반 사이 이 두 부분을 꾹 누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가볍게 팔을 굽혀가지고 엎드리시면 돼요. 저기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좋습니다. 장요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요통 사인은 아까 장요근은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미는데 가슴 쪽으로 미는데 135도에서 아니 90에서 135도 정도까지 가볍게 밀으라 했잖아요. 이제 요통 네 번째 사인은 135도에서 180도, 그러니까 거의 가슴에 닿을 정도까지 이렇게 밀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세게 막 힘줘서 밀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엄청 꼼짝달싹도 못하는 분을 막 세게 밀으려고 하면 이 큰일 나요. 이 진단을 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분이 이렇게 해주실 때 그냥 막 내가 180도까지 꼭 밀어야 돼, 막 악착같이 밀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당연히 135도도 안 내려가서 막 아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끝까지 180도까지 누르려 하지 마세요. 이분이 가능하면 180도 정도까지 꾹 눌러보는데 어떤 분은 140도, 150도 정도에서 막 비명을 지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심하게 누르지 마세요. 음. 이제 135도에서 180도 정도 그 사이에서 아픔이나 불편함의 신호가 오면 어떤 게 문제고 하니 음,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12번 흉추, 1번 요추가 만나는 흉요추 연접부예요. 그걸 흉추와 요추가 만난다 해가지고 연접부라고 하거든요. 그 연접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요통이 옵니다. 그 연접 부분을 누가 감싸고 있는 거 아니? 다혈근이라는 녀석이 감싸고 있고요. 하후거근이라는 녀석이 감싸고 있고요.
척추 기립근도 감싸고 있어요. 장요근도 있어요. 요방형근도 붙어 있어요. 응? 요 다섯 가지 녀석들이 이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연접부에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섯 개가 다 요 요통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가 흉요추 연접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여기는 여기는 목뼈하고 가슴뼈, 흉추 연접 부분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몽고완이 이제 갈비뼈 부분 중에서 진성갈비뼈와 가성갈비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날개죽지 견갑 있죠? 견갑 부분이 요 부분 7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견갑 부분하고 또 흉추 중에서도 견갑이 있고 없고 날개축지뼈가 있고 없고 그 부분을 나눠주는 부분이거든요. 얘는 요추하고 천골 우리가 이제 천골 꼬리뼈가 이어져 있는 이 천골은 골반 안에 있어요. 골반 안에 골반뼈 안에 요추는 골반뼈 위에 있고 그 요추하고 천골의 연접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연접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연접 부분 흉추하고 요추 연접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T12하고 L1이라고 써 있죠. T12, L1. 요 부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요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연접 부분에서. 그 연접 부분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요 다혈근이 있고요. 요 척추 기립근이 있고요. 하우거근이 있고요. 요 방형근이 더 밑에 있고요. 장요근이 저 앞쪽에 있고 그래요. 음. 요 부분이 흉요추 연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요통이 해결이 됩니다. 다혈근 여기가 여기가 지금 흉추 12번 갈비뼈가 붙어 있잖아요. 12번 12번째 갈비뼈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흉추 12번이고 요 밑에 있는 녀석은 요추 1번이겠네. 그죠? 그럼 흉요추 연접부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죠? 음. 요 부분에 있는 다혈근이 꽉 경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저는 얘만이 아니고 T11, 21번째, 그 다음에 요추 2번째까지 세 군데 정도를 팔꿈치로 엎드리게 해서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얘를. 그렇게 풀어줘요. 얘는. 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여기는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만 아파요. 다른 사람이 풀어줄 때는 이 팔꿈치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흉곽추 연접부는 여기 다혈근을 풀 때는 그다음에 이제 하후거근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아래쪽 뒤에 있는 거근이다. 얘네들은 갈비뼈들에 붙어 있고 이 흉추하고 요추에 붙어 있어요. 요 하후거근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안 풀어줘요. 여기를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자극을 줘봤는데 통증은 별로 안 느낀다. 그러면 안 풀어주셔도 돼요. 여기 다혈근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다혈근만 풀어도 되고, 얘네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자극을 줘보는 거죠. 자, 하우거근 요렇게, 그죠? 갈비뼈 12번 정도에서부터 쭉 그 위쪽으로, 그 다음에 요 척추뼈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데 손가락으로 하면 무지 힘들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팔꿈치로 하면 좋겠죠? 그죠? 음. 얘는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척추 기립근 중에서도 이름이 췌장근입니다. 췌장근. 이건 다혈근은 얘네들 밑에 척추 쪽에 더 붙어 있는 녀석들이고요. 얘는 더 넓게 붙어 있어요. 더 좀 넓게. 그래서
요 췌장근, 특히 췌장근 중에서도 요 12번과 요추 1번 사이, 12번과 요추 1번 사이, 얘네들에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척추 기립근은 막 이런 식으로 풀어줬고요. 요 팔꿈치를 가지고 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그 척추 기립근을 지금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아까 요방형근 말씀드렸죠, 그죠? 이 골반 장골릉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장골릉 어, 요추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갈비뼈까지도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까는 제가 이 공 같은 걸 여기다 대고 옆으로 풀어주는 거 이렇게 그걸 보여드렸죠.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팔꿈치 같은 걸로 이렇게 옆으로 눕게 해서 눌러주셔도 좋고요. 척추 기립근 밑에 있어요. 척추 기립근이 요 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 척추 기립근 기립근 밑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야 더 좋습니다. 장요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 앞쪽에서 배 앞쪽에서 우리 소전자라고 하는 요 대퇴뼈에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음, 이게 장요근 푸는 모습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요통의 진단과 치료 이제 네 가지를 했잖아요.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들어 올린 상태로 무릎을 구부린 거에서 다리를 아래쪽으로 뻗고 오므리고 했을 때 다리를 구부릴 때 무릎을 구부릴 때 오므릴 때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오므릴 때 그때 사인이 오면 1번 요통 1번 대둔근의 문제다. 다리를 뻗을 때 허리에 불편이나 통증이 있으면 요방형근이나 중둔근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잡고 가슴 쪽으로 가볍게 밀어보는데 90에서 135도 정도 밀었을 때 사인이 온다. 통증의 사인이나 불편함의 사인이 오면 그거는 장요근의 문제다. 그 다음에 또 가볍게 밀어보는데 135도에서 180도까지 밀어보는 거예요. 가볍게. 힘줘서 밀면 안 됩니다. 가볍게 밀어봐가지고 그 135도에서 180도 사이에 사인이 오면 그거는 흉요추 연접부의 문제다. 그래서 다혈근이나 그다음에 기립근, 그다음에 하후거근, 요방형근, 장요근까지도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1, 2, 3, 4번의 요통을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 요통은 얘는 음, 누워서 이제 무릎을 구부렸는데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엉덩이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엉덩이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요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엉덩이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통 다섯 번째 사인인 거예요. 얘네들은 요방형근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인대 문제, 인대. 장골, 골반과 요추, 요를 이어주는 장요인대 하고 이 골반과 천골을 이어주는 천장인대 얘네들이 경직이 되거나 그러니까 염좌가 있을 때 이때 요런 요통 증상이 나타나요. 진단을 해보면 이 들어오지를 못해. 엉덩이를 누워서 들어올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요방형근이나 장요인대, 천장인대를 풀어줘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인대, 요 인대가 그러니까 요
여기가 천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천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천골과 요 골반 장골, 천골과 골반을 이어주는 요 인대가 천장인대입니다. 천장인대. 음? 음, 여기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먼트 해가지고 천장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추 뼈하고 요 골반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요 인대들이 있죠. 보이시죠? 얘가 장요인대, 일리오 룸바. 그러니까 얘 장골과 허리의 리가멘트다, 인대다 해가지고 장요인대가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염좌가 있다. 그러니까 긴장이 팍 됐을 때 우리가 허리를 엉덩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통증이 그때 통증이 온다 이 말이죠. 요 인대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 요 방향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방향근 똑같죠 아까 그죠? 설명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저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근육만 뭐가 문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근육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장요인대 아까 말씀드렸죠. 요 허리뼈와 이 장골 골반에 붙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음? 요게 이제 색깔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은 구분이 쉽게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허리뼈와 요 장골 골반을 인대들이 꽉 잘 잡아주고 있구나. 요거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디를 푸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골반 보조개 너무 멋있죠. 그죠? 여기가 요완이라는 혈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뼈에서 보면 장골, 장골 능선을 따라서 끝 PSIS라고 해가지고 후상 장골극이라 그래요. 이 장골의 뒷면에 끝 윗부분, 후상 윗부분, 뒷면 윗부분, 장골의 끝 극. 그래서 후상 장골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게 엄청 건강한 사람,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개 형식으로 탁 나타난대요. 이렇게 그 부분, 그 부분에 장요인대들이 장골과 허리뼈를, 골반과 허리뼈를 딱 이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걔네들을 이게 촉진이 이게 딱 자극주기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팔꿈치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엄청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셔야 돼. 요 PSIS 요한이라는 혈자리 후상 장골극 골반 보조개라는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 골반 보조개 그죠? 요 누우면 요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살짝 바지를 내려보면 요 모습이 살짝 보여요. 대부분 이렇게 멋지게는 안 보이지만 보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천장인대는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요 천골과 이 천골과 요 골반 장골이 이렇게 인대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인대가 이렇게. 그래서 천골과 골반을 엄청 이 움직임을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식의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이 다른 근육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들을 해주면 아, 이 천장관절에도 무지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통 마지막 진단과 치료인데요. 이제는 요통이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요통이 와요.
종아리 근육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아까 다섯 번째 요통의 경우에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만 했잖아요. 그죠? 들어 올렸다 내렸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비틀어 보는 거예요. 엉덩이를 좌우로.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때는 하태 삼독은 종아리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때는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비틀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허리에서 불편이나 통증이 오더라. 그럴 때는 종아리가 문제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태 삼두근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요 하태 삼두근 중에서도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비복근이라는 근육의 밑부분에 요 가자미근 비복근이 있고 가자미근이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이게 아킬레스건을 형성하는 근육인데요. 요 겉에 있는 근육보다는 요 바깥쪽으로 지금 보이는 밑에 있는 근육, 요 가자미근이 오히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데 관여를 하거든요. 지금 요 가자미근과 관련해서 요 통증점들을 하니까 여기 통증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허리 아픔이 골반이나 엉치 허리 아픔이 이 가자미근하고도 연결이 크구나. 그 사인이 여섯 번째 요통 사인이에요.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비틀어 봤을 때. 응? 그때 이 반응이 오는 거죠, 증상이. 이때는 종아리를 풀어주셔야 돼. 종아리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푸실 수 있겠죠. 그죠? 음. 자, 그리고 이제 허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덤으로, 덤으로 허리 움직임을 통해서 허리가 좀 상태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게 누워서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진단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서서 진단을 했을 때 허리를 뒤로 제꼈다. 그 다음에 허리를 구부렸다.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걸 자체를 못해요. 그지만 조금 덜 아프신 분들은 구부렸다 폈다도 할 수 있거든요, 몸을. 이때 한번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허리를 뒤로 이렇게 딱 제꼈을 때,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 소리가 나온다. 그럼 어디가 문제겠어요? 항상 좌병우치, 우병좌치, 전병우치, 전병후치, 후병좌치를 생각하셔야 돼. 이럴 경우에는. 허리를 뒤로 제낄 때, 불편함이 있고 안 좋다, 허리가. 그때는 뭐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겠어요? 앞부분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에서.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 어느 녀석들이 협조를 안 하느냐? 우선 허벅지 대퇴 근육, 장요근, 복근. 얘네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낄 때, 소리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허리를 구부릴 때, 소리가 나오면 어디가 협조를 안 하겠어요? 뒤가 굳어가지고 뒷부분이 굳어서 안 늘어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척추 기립근, 요방형근, 그죠? 그 다음에 엉덩이에 둔근, 대둔, 소둔, 대둔 중둔근, 그 다음에 허벅지 뒷부분, 햄스트링 근육, 얘네들이 굳어 있으면 허리를 구부리려고 할 때, 소리를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허리 아픔, 우리가 단순 요통이라고 하는 허리 아픔은 여섯 가지 허리 움직임을 도와주는 근육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요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진단을 1번에서 6번까지 해봐가지고 해당 근육들을 찾아서 풀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벅지 근육이 우리 요통 여섯 가지 진단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허리를 뒤로 제끼거나 구부렸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퇴 앞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햄스트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엉덩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요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배 복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방근이나 기립근이나 얘네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통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뒤에 보내드린 자료는 뭔가 하니, 어, 이거 말고, 요통에 대한 일반 병원 접근, 요거는 몇 번 읽어보시면,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구나. 요거를 아실 수 있고, 요거는 단지 허리 그 자체만 치료하려고 하는 거구나. 요거를, 음, 아셔보시라고 요거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을 풀 때,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백일정성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근육은 그 아픔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냥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섬뜩하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2 내지 3주 정도 그렇게 자극을 줄 때마다 아파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3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 아픔이 자극이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고, 좀 아프네. 이 소리만 낼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을 풀어주면 어깨는 3개월 이상 걸리고요. 대부분. 3개월 정도는 저쪽 풀어야 되고, 허리나 아니면 기타 그 밖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면 대부분 풀려요. 근데 진짜로 처음에 걔네들을 풀려고 뭐 갖다 자극을 줬을 때 너무나 상상 이상으로 크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막 내가 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경우가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풀어주세요. 근데 풀 때요. 중요한 거는 30초에서 1분 정도만 푸시고 아무리 많이 풀어도 3분 이상 풀지는 마세요. 그리고 자주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자주 풀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아프다고 해서 힘을 꽉 주고 참으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안 풀려요. 소리를 내거나 한숨을 훅 쉬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니들 고생시켰다. 이 측은한 마음을 자꾸 전하면서 얘네들을 풀어주시면 소리를 내면서 푸셔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상으로 요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